안녕하세요. 오늘 건축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68페이지입니다. 저는 건축법에 관한 사항인데 먼저 건축법의 흐름을 좀 봅시다. 제가 미리 이렇게 써놨는데요. 건축법에서는 건축법이 크게 제1장 총설입니다. 제1장 총설해 가지고 1장 총설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 배웁니다. 용어를 배울 것이고 제2장이 건축물의 건축. 우리가 건축한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허가받아야죠. 이 건축허가입니다. 건축 허가에 관한 사항과 공사 끝나면 준공검사 받는데 준공검사를 사용승인 그래요. 그래서 건축허가에서 사용승인까지 과정 보고 3장이 건축물의 유지 관리하는 파트가 있는데 얘는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4장이 대지 및 도로에 관한 사항인데 이 대지 및 도로에서는 이 대지에서 최근 들어서 좀 강세, 좀 자주 나오는 부분이 공개공지, 주민들의 쉼터입니다. 쉼터, 휴게소 만드는 공개공지 되고 그리고 도로 공부하면서 건축선 배워야 돼요. 건축선 2가지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제5장이 건축물의 구조, 재료, 설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6장이 국토계획법 시간에 배웠던 용도, 지역지구입니다. 용도, 지역지구의 건축물인데 여기서는 크게 건축물의 면적 그러면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바다 면적, 연면적 그리고 건축물의 층수 산정 방법 그리고 우리나라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이런 거 배우고 제7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건축법이 총 몇 문제 나오냐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건축법이 7문제 나옵니다. 7문제 나오는데 1장 용어하고 2장 건축까지 해서 여기서 보통 4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예상해야 되고 대지하고 도로에서 주로 대부분 반드시 나오질 않지만 물론 안 나온 경우도 있어요. 주로 한 문제가 나오고 얘는 한 문제 꼬박꼬박 나오는데 이 5장이 문제 나오면 우리가 좀 준비하기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6장 지역지구라는 건 좀 여기에서 보통 한 문제나 2문제 7장에서는 최근 들어서는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중요한 게 건축법이 7문제 나온다 그러면 목표를 4문제 잡아야 돼요. 4문제는 실력으로 알고 맞춰야 되고 3문제는 찍어서 맞추면 좋은 거고 뭐 틀려도 관계없고 4개만 맞추면 합격합니다. 목표를 4개를 타겟 잡아가지고 어디를 공략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좀 봐야 돼요. 그리고 건축법과는 건축법이 다른 법하고 좀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은 다른 법은 목차를 쫙 쓰게 되면 목차를 익혀야 되거든요. 그래야 법 이해를 하니까. 근데 건축법은 내용이 전혀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되니까 목차 익혀봤자 별 뭐 없어요. 1장을 이해를 해야 2장을 이해하는가 전혀 관계없습니다. 내용이 완전 분리입니다. 분리. 그러니까 쉽게 같게 격파한다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내용이 연결이 안 되니까 공부하기는 좋습니다. 공부하기는 좋아요. 근데 건축과 관련된 절차니까 기술적인 색채가 강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암기를 좀 많이 해야 될까 숫자가 좀 많이 나오고 암기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 368페이지 제1번 재정 목적 해가지고 건축법 목적에 관한 사항인데 건축법 목적은 간단합니다. 공공복리 증진이다. 더 길게 가지 말고 공공복리 증진. 2번 용어에 관한 사항인데 용어 대지, 건축물 나중에 배웁니다. 부속 건축물 그럼 의미 없어요. 건축물 용도 나중에 배우고 부속 용도 시험에 안 나와요. 설비 안 나오고 지하층인데 지하층은 좀 말하는데 지하층이다. 지하층인가 아닌가 간혹 시험에 나오니까 지하층은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체크합시다. 평균 높이가 체크해요. 층 높이 체크해요. 2분의 1 이상. 지하층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제가 수업 시간에 쓰고 그리는 것은 노트 보면 다 있습니다. 노트 보면. 제가 노트 목차 보면 다 있으니까 계속 따라 쓰지 말고요. 노트를 봐야지. 저를 갖다 쓰고 있는 건 의미가 없고 노트 산 필요가 없죠. 지하층이다. 이게 일단 지표면입니다. 이게 뭡니까? 방바닥이죠. 여기는 뭡니까? 방바닥이죠. 바닥이 지하층이 되려면 상식적으로 땅보다 밑에 있어야 돼요? 위에 있어야 돼요? 밑에 있어야죠. 그러니까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이렇게 바닥에서 이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무슨 높이가요? 첫 번째 무슨 높이? 평균 높이. 줄거라니까 평균 높이. 평균 높이가 두 번째 무슨 높이에? 층 높이. 그러면 이 층 높이는 이게 바닥 구조체 윗면이에요? 아랫면이에요? 여기는
윗면, 여기는 아랫면, 여기는 윗면, 여기는 아랫면, 윗면 따진 거. 층 높이는 윗면에서 바닥 구조 최윗면에서 위층 윗면까지 이 높이를 보고 우리가 층 높이 층고 그럽니다. 층고. 이게 지하층이 되려면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첫 번째 무슨 높이가 평균 높이가, 두 번째 무슨 높이에 층 높이에, 세 번째 얼마 돼야 된다? 2분의 1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층 높이가 만약에 층 높이가 4m다 그러면 이게 지하층이 되려면 평균 높이가 최소 얼마나 돼야? 2m 이상이 돼야, 잠긴 부분이 2m 이상이 돼야 지하층이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하층 개념 알아놓고 그 다음 보게 되면 거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발코니 중요하지 않고 주요 구조부 중요하니까 암기해야 돼요. 주요 구조부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툴주계단. 다만 비내력벽, 그 다음에 사익기둥, 지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어개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그러면 주요 구조부는 뭡니까? 구조상 중요 부분, 구조상 중요 부분. 그게 뭐가 있다고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틀, 주, 계단. 암기 좀 해야 돼요. 암기할 땐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틀, 주, 계단. 암기하기 힘들면 바지, 보내, 주기. 바지 모아서 북한 애들한테 보아준다 해서 바지, 보내, 주기. 바지 그러면 바가 뭘까요? 바닥, 지붕. 지가 뭐라고요? 지붕, 틀, 보내 그러면 보가 그냥 보, 내가 내력벽, 주기 그러면 주가 주계단, 기가 기둥. 그렇게 암기해도 괜찮고 좌우지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건축가 대수서는 나중에 자세히 해야 되고 뭐 뒷머리 중요하지 않고 도로 나중에 자세히 하고 그 밑에 건축주 밑으로는 안 나오니까 무시하고 넘겨보게 되면 시공자 안 나와요. 유지관리 안 나오고 쭉쭉쭉 보게 되면 거기 보게 되면 뭐가 입니까? 하면 고층, 초고층 이해해봐야 돼요. 고층하고 초고층. 고층 그러면 층수 잡아요. 층수. 고층 몇 층 이상? 30층 이상. 우리나라에서 층 구분이 안 돼 있으면 몇 메터마다 한 층이냐? 4m마다 한 층이다. 그러니까 고층은 30층 이상이냐면 3, 4, 12, 120m 이상. 초고층, 층수 잡아요. 층수. 초고층 몇 층이요? 50층. 그러면 5, 4, 20. 200m 이상. 근데 그 밑에 준초고층 있죠? 준초고층. 고층 중에서 뭐가 아닌 거? 초고층이 아닌 거. 뭡니까? 30층에서 49층. 120에서 199m. 이거 고층, 초고층, 준초고층. 이거 시험에 나오게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싹 봐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넘어가면 2번 이제 건축법에 적용 대상해가지고 이제 적용 대상물입니다. 적용 대상물. 그래서 건축법은 건축물, 대지, 설비, 일정한 공작물에 적용된다. 첫 번째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1번 의.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과체과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 써놔요. 딸린 시설 대문, 담장. 대문, 담장 써놓고 두 번째 지하 또는 고가의 공점을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 대통령령에서는 별도 정해놓은 게 없습니다. 자,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이란 인간이 인공적인 힘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제작했습니다. 인간이 인공적인 힘을 가지고 만든 걸 보고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공작물이다. 사람이 인공적인 힘을 가지고 만든 모든 건 뭐라고요? 공작물. 그 중에서 이렇게 하면 공작물의 일부입니까? 전부입니까? 일부죠. 일부만 가지고 우리는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공작물의 일부가 건축물인데 이걸 갖다 굳이 공작물하고 건축물하고 구별할 필요가 뭐 있을까 그러면 이게 건축물이면 건축법 적용 대상이 되고 건축법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러면 건축법으로 규제를 하고 이런 얘기요. 건축물이 아닌 것은 건축법 적용을 안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건축법 적용 안 받고 여기 있는 이것만 어쩐다고요? 건축법 적용받는다. 그러면 이 건축물이 뭡니까? 그러면 자, 건축물이 이렇게 토지죠, 토지에 정착돼 있다. 이렇게 정착돼 있다. 사람이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으니까 셋 다 뭡니까? 공작물인데 얘는 뭐밖에 없어요? 기둥. 얘는 뭐가 있어요? 지붕하고 기둥하고 지붕하고 벽하고 이렇게 지붕과 기둥이 있거나 이렇게 지붕과 벽이 있는 이런 구조를 같이 뭐라고요? 건축물. 이 두 가지는 건축법 적용받지만 이거는 건축법 적용을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이 있는 것. 그래서 이에 딸린 거 그럼 딸린 거 뭐라고요? 대문, 담장. 대문, 담장에 대문이나 담장에 지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뭡니까? 공작물이죠. 공작물인데 건축물하고 같이 설치한 물하고 그거는 뭐가 된다고? 건축물. 그러니까 건물이 없는 땅에다 대문이나 담장 만들어 놓으면 그런 뭐다? 공작물인데 건물이 있는 데다가 해놓으면 뭐가 된다? 건축물이 된다. 그렇게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하 또는 고가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그 말은 지하나 고가 그 자체는 건축물이 아니지만 공작물, 건축법 적용 안 하지만 거기에 설치하는 사무소, 창고, 차고, 점포, 공연장 그것들은 건축물이다. 그것들은 건축법 적용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대령이 정하는 것은 없으니까 볼 필요가 없고 자, 2번 이제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물의 종류입니다. 우리나라 땅, 토지 종류는 21가지 되고 그랬고 건축물 종류는 29가지입니다. 29가지. 첫 번째 자 1번이 단독, 2번이 공동, 3번이 일종건설.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지 말고 1호, 2호, 3호, 4호, 28호, 29호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책 쓴 사람이 호라고 썼으면 참 좋았는데 1호, 평소부터 그렇게 읽게 1호, 단독, 2호, 공동, 3호, 일종건설. 그러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이것은 시험 문제에 거의 매년 나오는데 건축법에서는 안 나옵니다. 건축법에서는 안 나오고 이게 주택이니까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택이니까 어디서? 주택법에서 나오든가 저기 학교를 가서 나오든가 아니면 중개 실무 가서 나오든가 건축법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건축법은 명칭 말고요. 단독주택은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4가지가 있고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4가지가 있다. 종류만 알고 가고 3호 일종건설입니다. 집에 가면 29가지 반드시 읽어보고 줄 꺼지건 한 번 더 읽어보고 줄 끊는 거 위주로 답 나오니까. 자 1번 식품, 자파, 의류, 왕구, 서력,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든 일용품을 판매하는 체크합시다. 소매점. 일종건설에서 뭘 잡을 것? 소매점. 숫자 보지도 말고 숫자를 맞춰서 나오니까 소매점 1000 미만이죠. 소매점 1000 이상 절대 그렇게 안 나옵니다. 소매점이 200, 400, 500 이렇게 나와도 1300, 1700 그런 식으로는 안 나와요. 소매점 무조건마다 일종건설. 자, 2번에 휴게음식점, 제과점, 3번에 이용원, 미용원, 4번에 의원, 체크하자 4번 의원, 치과는 한의원, 침술원, 적군원, 좌우중간 의원 그럼 뭐라고요? 일종건설. 의원, 일종건설. 아주 잘 나와요. 5번 탁구장, 체육도장, 6번 체크형, 지역자치단서,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줄여가지고 관공서, 일종건설. 관공서 규모가 작은 것도 일종건설이고 규모가 큰 것은 업무인데 업무에서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일종건설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관공서는 일종건설이고 넘기면 7번 마을회관, 공동작업소, 공동급화장, 공중화장실 줄짝 긋시다.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2개가 나오니까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일종건설. 8번 변전소, 도시가스, 배관시설 등등 있는데 한번 쫙 읽어보고 다시 소매점, 의원, 관공서, 마을회관, 공중화장실은 일종건설이다. 자, 4호 2종건설입니다. 체크합시다. 1번 극장영화관 체크하고 극장영화관. 2번 읽어봅니다. 종교집회장, 자동차업소, 서점, 청포점에서 사진관 표기점, 청소년 게임 제공업소, 휴게음식점, 제과점,
헷갈립시다. 9번 일반 음식점. 일반 음식점은 이종근생. 일반 음식점 뒤에 떴어요. 술집 그러고 술집. 일반 음식점은 된장찌개가 아니고 술집이니까 규제가 강합니다. 일반 음식점 규제가 강한 거예요. 일반 음식점은 술집이다 기억하시고. 자, 10번 장의사 동물병 체크해요. 장의사 동물병원 둘 다 이종근생. 그 다음에 11번 학원 체크하고. 학원 그러면 이종근생인데 학원 그러면 이종근생. 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은 제외입니다. 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이종근생이 아니다. 학원은 이종근생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은 이종근생이 아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학원 뭡니까 하면 자동차 관련 시설. 무도학원 뭡니까 하면 위락 시설. 그 다음에 12번 독서실 기원도 있네. 13번 체크합시다.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거기까지 그런 것들은 이종근생. 저도 책은 한 번 나중에 줄 거나 봐요. 14번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소 줄 겁시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중개업소는 이종근생. 15번 줄 겁시다.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이죠. 고시원.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이종근생. 그 다음에 16번 제조업소 수리점. 17번 체크합시다. 단란주점 이종근생. 150 미만이 이종근생이고 150 이상이 유일하기다. 이렇게 공부하지 말고 좌우지간 단란주점은 이종근생. 150 이상 절대 안 나와요. 무조건 150 미만이 나오니까 숫자 보지 말고 단란주점은 이종근생. 안마실서 놀이연장은 이종근생. 이종의 종류가 좀 많았네요. 첫 번째 극장영화관, 그리고 쭉 가가지고 일반 음식점, 그리고 장의사 동물병원, 그리고 학원 이종근생인데 자동차학원, 무도학원은 이종근생이 아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그것들은 이종근생이고 중개사무소가 이종근생이고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이종근생이고 단란주점 이종근생이고 안마실서 노래선장 이종근생. 5번 문화집회입니다. 문화집회에서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관람대까지 경마장, 자동경기장, 경마장, 자동경기장, 관람. 5번 체크합시다. 동물원, 식물원. 동물원, 식물원은 그 21호 보게 되면 21호에 뭐가 있냐면 동물 및 식물 관련해서 글자는 동물원, 식물이니까 글자는 비슷하지만 성격은 완전 달라요.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은 동물을 사육하고 도축하고 식물을 재배하고 키우다, 잡다, 재배하다. 근데 동물원, 식물원은 키우다, 잡다, 재배가 아니고 보고 어쩐다 와서 구경하고 보고 구경하고. 그러니까 뭐라고요? 문화집회. 종교시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판매시설, 도매시장, 소매장, 시장, 자회시장, 풀물시장, 시장 뭐라고? 판매. 도매든 소매든 시장 그러면 판매. 넘어갑니다. 운수입니다. 운수. 여객, 자동차 터미널, 버스 터미널이지. 철도 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이게 18번 옆에 18호 창고 보게 되면 창고 3번 뭐가 있어요? 물류터미널 있죠? 똑같이 터미널 그러면 운수 그러고 밀면 안 되고 터미널 운수 그러지 말고 사람을 운송하는 수단. 화물 운송사면 사람을 운송할 때 어떻게 운송해요? 버스로, 기차로, 배, 비행기 네 가지요. 화물도 똑같은 건데 화물을 갖다 생각하지 말고 사람. 화물까지 생각하면 물류터미널이 옛날에는 화물터미널. 화물 생각하면 사람 운송수단, 여객 자동차 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기억하시고. 그다음 9번 의료시설, 의료 그럼 간판이 병원 생각해요. 병원, 종합병원, 격리병원, 치과병원, 좌우지간 무슨 병원 그러면 뭐라고? 의료. 의원 그러면 일종근생. 동물병원 이종근생. 간판이 무슨 병원, 의료, 의원, 일종근생, 동물병원, 이종근생.
안 헷갈리게 잘 잡아놔야 돼요. 그 다음에 교육연구는 읽어봅시다. 아직 나온 적은 없습니다. 노이자도 읽어봅시다. 나온 적은 없습니다. 수련 읽어봅시다. 3번 유소스템. 치악산 입구감이 있죠? 유소스템. 그 치악산 그거 뭐하는 거예요? 애들이 수련회 가가지고 잠자고 오는 데가 유소스템. 수련입니다. 수정. 동그라미 4번 하나 씁시다. 야영장. 수련시설에 1번, 2번, 3번, 4번이 생겼다고 4번이에요. 4번만 하고 야영장 써놓고 안중용. 13번 운동시설도 있고 14번 업무에서는 업무에서 2번에 니은 봐요. 오피스텔. 오피스텔 뭐라고? 업무시설. 관공서 아까 관공서는 뭐라 했어요? 일종건설. 근데 관공서 규모가 작은 것들, 뭐 동사무소, 파출소 규모가 작은 것들, 일종건설 큰 거, 경찰서, 시청 그런 것은 업무인데 문제는 절대 업무에서는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업무에서 안 나오고 오로지 일종건설. 그러니까 숫자 보지 말고 좌우지간 관공서는 일종건설. 그래서 오피스텔이 업무구나 그거 알고 숙박에는 이런 게 있고 일거는 포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락은 단란주점 이종 해당하지 않는 거 이런 공부하지 말고 단란주점 물었고 뭐라고? 이종. 단란주점은 좌우지간 이종. 우리는 뭘 잡아야 돼요? 유흥업소 잡고 유흥주점 그 다음에 무도학원 그 다음에 카지노. 유흥주점 무도학원 카지노 세 가지가 위락입니다. 공장 나온 적 없음. 창고 나온 적 없지만 3번 물류터미널하고 집배송시설이 원래는 운수에 있다가 창고로 갔으니까 또 혹시 모르니까 그에 대해 신경 쓰고 그 다음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있어서 1번 주유소가 나 주유소 위험물. 그냥 한 번쯤 읽어보면 누구든지 다 알아요. 반드시 집에 가서 읽어야 돼요. 읽고 죽은 건 한 번 더 읽고. 20번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적읍시다. 운전학원, 정비학원. 아까 학원 그런 뭐라고? 이종원생. 자동차학원하고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자동차학원은 자동차 관련시설, 무도학원은 위락시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운전학원,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시설. 그 다음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나온 적 없습니다. 동물원, 식물원이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자원순환 관련도 있고 교정군사도 있고 방송통신도 있고 발전도 있고 묘지 관련 있고 관광위원. 관광위원은 1번, 2번이 곧잘 나와요.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28번 장례식장. 종합병원 지하에 있는 것들은 의료시설, 나홀로 있는 것들은 장례식장. 29번 씁시다. 29번 쓰는 것이 아니고 붙여야죠. 뭘 붙였습니까? 야영장시설. 29번은 야영장시설. 붙여놔야지 껴가지고 다니면 나중에 빠져요. 빠져버리면 28번밖에 없는 거예요. 29번 붙여놓은 뭐라고? 야영장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물의 종류는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29가지 있습니다. 29가지. 그럼 이제 379페이지 3번 적용제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 출제가 잘 됩니다. 암기하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문, 철, 고, 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공작물에다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일부 뭐에다가요? 건축물에다 건축법 적용하는데 이 안에 있는 것은 건축물 이해야 아니요? 이 사각이 뭐라니까? 건축물이라니까. 사각 안에 있는 것들은 건축물 이해 아니요? 건축물이지. 건축물이 어떤다고? 건축법 적용한다고. 근데 건축물이지만 건축법을 적용 안 하는 건축물도 있다고요. 건축물이지만 어떤다? 건축법 적용 안 한다. 그래서 뭐라고? 첫 번째 첫 글자에서 문, 두 번째 철, 세 번째 고, 네 번째 건. 작년 시험에 나왔어. 작년 시험에. 건축법의 전 규정을 배제하는 것이다.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 그럼 뭡니까? 문화재입니다. 지정 문화재, 가지정 문화재, 지정이든 가지든 좌우지간 문화재는 건축법 적용. 철 그럼 뭡니까? 철도 관련 시설인데 철도 관련 시설은 철도 궤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철길 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철도선로 위아래 가로지는 보행시설, 철도궤도 사업용 급수, 급우, 급탄시설, 그리고 플랫폼. 다음은 철도 관련해서 세 가지만 쓰시오. 그러고 안 나와요. 써놓을 테니까 좀 읽어봐라 이거. 고가 뭡니까? 고가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컨 그러면 컨텔 이용한 간이한 청구인데 얘는 작년 시험에도 이게 지금 건축법의 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다 아닌 것은 1번 지정문화재, 2번 고속도로 통행진시설, 3번 철도 관련, 4번 철도 관련, 5번 주민자치센터, 지역자치센터. 뭡니까? 동사무소, 건축법 적용해야 하네요? 합니다. 얘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얘가 많으니까 여기가 지금 이 중에서 2개 내지 이해를 안 써요? 왜 안 쓰냐? 컨텔 이용한 간이한 창고는 건축법 적용합니까? 합니까? 적용합니다. 컨텔 이용한 간이한 창고는 건축법 적용하는데 이게 어디로 가면 산업지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한 공장 용도를 쓰는 대지 안에서 이동이 쉬운 것에 한한다. 이 조건을 다 써야만 건축법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이 너무 길어서 안 내고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 암기해야 돼요. 서문, 철, 고, 컨 반드시 암기하고 5번이 하나 생겼어. 5번에 뭐가 생겼냐면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입니다. 하천구역. 하천구역 안에 수문조작실입니다. 수문조작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문, 철, 고, 컨, 수. 문, 철, 고, 컨, 수. 수문조작실, 수문조작실이 뭐냐 그러면 수문이 뭔 줄 알죠? 이렇게 뭐가 있으면 이게 여기에 지금 강이 있다든가 천이 있으면 주변의 땅이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강이다 그러면 주변이 뭡니까? 하천구역이지. 여기까지가 이게 뭐라고 여기가 하천이다. 하천. 그러면 이 강에다 이렇게 댐 만들어 안 만들어 막아가지고 댐 만들죠. 댐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문을 열려면 이거 막아가지고 아예 평생 안 됩니까? 박류야지. 문을 열려면 여기다 뭘 만들어야지. 문을 저장할 수 있는 수문 저장실 만들어야지. 저장실 그러면 실이 방 아닙니까? 방 간단하게. 그러니까 수문 저장실 얘는 건축법 적용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이 하천이라는 것은 하천은 도시계획 시설이요. 도시계획 시설. 하천은 뭐라고요? 도시계획 시설. 도시계획 시설은 나중에 무슨 문제 나오냐 그러면 이렇게 토지 면적이 가로가 10m고 세로가 10m다. 자, 가로 세로 10m. 토지 면적 얼마입니까? 그러면 100제곱미터다. 가로 10, 세로 10. 토지 면적 얼마? 100. 그런데 이쯤에 이만큼에서 공원이 들어간대. 공원이 걸쳐있는데 공원이 얼마 걸쳐있나? 20 걸쳤대. 20. 그러면 대지 면적이 얼마냐 물어보면 이 공원이 뭡니까? 얘가 도시계획 시설이요. 도시계획 시설은 대지 면적에서는 제외예요. 대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80이에요. 80. 토지가 뭡니까? 토지가 뭐예요? 근데 토지가 뭔지도 몰라요? 뭐예요? 땅이지. 토지가 뭐라고? 땅. 이 땅 면적 얼마다? 100. 대지는 뭐예요? 그것도 땅이지. 그것도 땅. 근데 이거는 그냥 땅이 아니고 건축하는 땅. 건축하는 땅을 보면 한다? 대지를 한다. 일반 땅을 보고 토지. 그러니까 이거 일반적인 땅 면적 얼마냐? 100제곱미터인데 건축하기 위한 대지 면적은 우리가 대지 면적은 토지 면적 곱하기 건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지 면적 곱하기 건폐 이루는 거요. 토지 면적 곱하기 건폐 이루는 것이 아니고 대지 면적 곱하기 건폐를 하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건축 면적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대지 면적 산정할 때 도시계획 시설을 어쩐다?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대지가 뭐라고요? 건축하는 땅이 대지요. 근데 문제는 이 하천은 도시계획 시설이다. 어쩐다고?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고. 그러니까 대지 면적이 제외하니까 여기는 건축물이 대지가 뭐라고? 건물 짓는 땅이요. 건물 짓는 땅. 그러니까 이 안에는 건물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있잖아요.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쩐다? 건축법 적용을 안 한다 이런 얘기요. 빼준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얘기요. 하여튼은 도시계 시설에 포함하니까 대지 면적 제외되는데 어떻게 대지 면적도 아닌데 거기다 건축을 지었다는 게 이치적으로 안 맞다냐. 그래서 제외. 신설됐으니까 반드시 암기할 것, 반드시 암기할 것. 그 다음에 2번 이제 대지에 관한 사입니다. 2번 대지. 2번 대지에 관한 사인데 대지란 방금 전에서 뭐가 대지라고요? 건축물 건축하는 토지가 대지인데 건축물, 대지는 건물 짓는 땅이 대지인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대지는 건물 짓는 땅 이런 얘기가 아니고 방금 얘기했죠? 여기서 지금 자 대지 면적 곱하기 건폐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고? 건축 면적이. 대지 면적 곱하기 건폐하면 뭐가 나온다? 건축 면적이 나온다. 우리 합격했어요, 합격. 합격했는데 갑이 와가지고 뭐랄까? 나 400평 되는 창고를 건축할 때니까 괜찮은 땅 좀 하나 찾아주라. 창고 400평 지을 테니까 괜찮은 땅 찾아주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래요? 수수료 얼마 줄래? 이러고 물어볼래요? 아니면 대지가 몇 평 필요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돼야 안 돼요? 그럼 뭐예요? 당신 자격증 있지 없어? 이러고 물어볼 텐데 이거는 우리가 알아서 대지 면적 알아서 계산을 쳐야 돼요. 그러면 창고 지을 테니까 땅 400평만 사주라. 아니 창고 400평 짓는 땅 좀 사주라. 그럼 어찌해야 돼요? 지역을 어느 정도, 섹터를 어느 정도, 땅 가격은 얼마 정도 할 건데 한 평당 한 50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50에서 70? 그러면 주거지역, 주상공에서 그런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로 가면 되겠네? 도시적 밖으로, 관농장, 계획관리가 있어요. 계획관리. 계획관리 100% 들어가니까. 자, 그러면 그 계획관리다. 계획관리 건폐 얼마예요? 0.4. 건축면적 몇 평을 줬더라고? 400평 준다. 대지 면적 얼마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 곱하기 0.4는 400평입니까? 예, 안 되면 2양. 0.4. 얼마 나옵니까? 1000평. 대지 면적 몇 평 있어야 한다? 1000평. 이걸 찾으라고. 그것도 1000평. 그것도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이런 땅 1000평 찾아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어차피 도로에 붙어 있어야지. 근데 내가 마침 계획할 땅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땅이 있고, 여기 이런 땅이 있는데, 얘가 한 400평이고, 얘가 한 700평 정도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그러면 1100평이니까 하면 돼야 안 돼요? 되지. 충분히 400평 넘게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하나에다만 건물 하나 짓지 두 개에 하나 지을 수 없다. 그러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 대지 면적 1000을 계산할 때 한 필지로 할 거냐 두 개를 더해서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어디서 어디까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말하는 대지가 이런 얘기예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하나의 대지냐. 그래서 원칙은 이렇게 필지가 몇 개입니까? 하나죠. 한 필지를 뭐라고 한다 우리는? 하나의 대지다. 한 필지를 하나의 대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러면 필지가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4개 있다. 4개 있다 그 말은 2 이상 되는 필지죠. 2 이상 되는 필지인데, 자, 건축물 이렇게 건축했습니다. 합격 안 했어요. 필지 몇 개? 합격 안 했다가 필지 몇 개? 4개. 2개 이상 4개. 근데 대지는 뭐라고? 묶어서 하나의 대지다. 이런 경우도 있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필지가 몇 개 있다고? 1개 있다고 1개. 이렇게 하게 되면 한 필지 일부예요, 전부예요? 일부죠. 아직 분필을 안 했으면 일부입니다. 일부만 가지고 하나의 대지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칙은 한 필지를 하나의 대지를 하는 게 원칙인데 2 이상 되는 필지를 하나의 대지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필지 일부만 가지고 하나의 대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2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를 하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있는데 답은 2번 아니면 6번. 자, 일부를 가지고 하나의 대지를 본다.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 답은 5번. 이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 자주 나오진 않아요. 자, 1번 설명인데 1번. 하나의 건축물을 이렇게 2필지 이상에 걸쳐서 건축했을 때
이 건축물이 건축되는 이 필지 합계, 이걸 뭔다? 하나의 대지라고 한다. 답이 될 수가 없어요. 2번은 뭐냐? 2번은 공간정보법에 의해서 옛날에는 지적법, 지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어떻게 읽어요? 공구법? 아니, 학교는 시간에 고교수가 뭐라고 읽어요? 예? 지적법이라고 읽어요? 아예 안 읽어요? 공시법? 공시는 등기하고 두 개 더해서 공시법 그러지. 공치법 무슨 얘기? 공치법 내가 하는 얘기고 공치법은. 공시에서 두 개 별 거 아니야. 등기법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되는 법률. 지적법, 지적법? 그러니까 미치겠네. 공시법에는 뭐가 있고 등기법이 있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걸 언제 다 쓰냐고 뭐라고 쓰냐고 줄여가지고 지적법은 지적법? 그럼 그냥 이걸 말하면 되지. 그럼 이러고 지적법이라고 한다. 옛날에는 절제면 지적법 옛날에 지적법이었는데 바뀌었죠? 뭐로 바뀌었어요? 공간이 아니고 측량, 수로 및 뭐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또 바뀌어가지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 이게 법이 계속 바뀐 거야 지금. 근데 이 법 명칭이 기니까 나를 뭐로 줄여놨는가 지금 이런 얘기요. 지적법입니까? 그럼 지적법하고 그러면 자 지적법 위에서 뭐가 안 될 때, 합병이 안 될 때, 합병이 안 되는 부분을 합한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그러면 지적법에서 왜 합병이 안 되냐? 하나, 둘, 셋. 뭐가 달라가지고, 지번 설정이 달라가지고, 도면 축척이 달라가지고, 집안이 연속돼 있지 않아가지고. 여기서 절대 함정 안 나오고, 단. 함정은 여기에서. 뭐가 같고, 소유자가 같고, 소유권의 권리관계가 같아야 된다. 답은 여기에 있다고, 여기에. 소유권이 같고, 소유권의 권리관계가 같을 때. 우리 여기 무슨 동이요? 네, 중앙동. 옆에는 무슨 동이요? 네, 원동. 제가 아래 원동. 조사해봤어요. 여기는 중앙동, 옆에는 원동이다. 그러면, 자, 이렇게 땅이 한 필지가 있다. 이 토지 소유자는 누구나 둘 다 갑이다. 자, 우리가 지번 설정할 때, 지번은 무엇을 기준으로? 니나 동을 기준으로. 이거 합병할 수 있어요? 없죠? 니나 동을 기준으로 지번 설정하기 이게 서로 동이니까 이게 기준입니까? 이게. 그러면 얘들 합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지만 이 두 개를 더해가지고 우리는 하나의 대지로 본다. 뭐만 같으면 소유권이 같고 소유권의 권리관계가 같으면 이 부분을 생각해요. 이거 앞에 거 신경 쓰지 말고 소유권이 같고 소유권의 권리관계가 같으면 이거하고 자 6번에 뭐가 있어요? 합칠 거를 조건으로 허가받은 토지. 합칠 걸 조건으로. 단 뭐가 같아야 된다? 소유권이 같아야 한다. 이렇게 두 개의 필지가 있는데 건축하겠다고 허가받았습니다. 허가받았는데 공사 끝나면 뭐 받아야 돼요? 사용승인 받아야죠. 사용승인 받으려면 사용승인 신청하겠죠. 사용승인 신청할 때 두 개를 더해가지고 하나로 합해가지고 어쩌겠다? 사용승인 신청하겠다. 라고 뭘 받았다고요? 허가받았다. 허가. 합해졌어요? 안 합해졌어요? 안 합해졌지만 더해가지고 하나의 대지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하고 6번 주의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그 말은 이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한 필지가 있는데 한 필지 예를 들어서 제 갑이 있다. 갑이 농업인이다. 농업인이다. 얘가 주택이 없으니까 자기 농업인 주택을 건축해야 되겠다. 어디에다가? 자기가 농지에다. 그러면 농지를 뭐 해야 돼요? 전용하는데 농지를 다른 전용인데 농지 전용한다 그러면 이 면적이 얼마냐? 이 농지 면적이 말이야 5,000제곱미터다. 그러면 주택을 짓는다고 전용하게 되면 그 중에서 일부만 해줘. 일부. 얼마 해주냐 그러면 660만 허가해 준다고. 그러면 이 부분 660만 허가 받았으면 이 부분만 뭐라고요? 분필이 안 됐지만 이것만 가지고 일부만 가지고 하나의 대지라고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 2, 3, 4 다 똑같으니까 수술 보고 5번 봐, 5번. 사용 승인 신청할 때 체크합시다. 나눌 거를 조건으로 허가받은 토지. 나눠지지 않았지만 나눌 걸 조건으로 이미 허가받았으니까 그 부분만 가지고 하나의 대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 밑에 이제 3번, 4번은 X고, 그 다음 넘겨보면 2번 이제 적용 대상이, 거기까지 적용 대상물 뭐 봤어요? 건축물 보고 대지 봤어요? 건축물 대지. 그 다음 2번 이제 적용 대상 행위, 건축 대주선. 이 부분은 잠시 쉬고 합시다.